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까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이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명확하다며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숙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태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2딸까지 일가족을 살해한 50대 가장 이모 씨. 이 씨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날짜를 미리 정해두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가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의를 잇고 법정에 등장한 이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양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인 2딸까지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입대한 연예인이나 구속된 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만 해킹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백억을 빼돌린 국제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예인이 입대를 하거나 기업 회장이 구속되는 등 이렇게 알뜰폰 무단 개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자산을 모두 합쳐보니 무려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호텔 복도입니다. Housekeeping, please. 객실 문이 열리고 한국과 태국 경찰이 대거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듯 엉거주춤 서 있다 의자에 주저앉는 중국 국적의 남성. 우리나라에서 수백억을 빼돌린 국제 해킹 범죄 조직의 해커이자 최상단 총책인 A씨입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총책 B씨까지 검거하면서 경찰은 핵심 조직원들을 포함해 총 18명을 붙잡아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검거한 총책 2명 중 1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명도 빠르게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보안이 취약한 정부, 공공, 민간 웹사이트에서 모두 258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알뜰폰을 비대면으로 무단 개통해 계좌에 침입한 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9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정보를 해킹한 258명 모두 사회적으로 유명한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와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범행 대상을 선정했고요. 무차별적인 조회라고 보다는 타겟팅된 조회죠. 피해자 중에는 기업 대표와 임원, BTS 정국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체육인들이 포함됐는데 해킹 조직이 조회한 계좌의 총 잔액은 확인된 것만 55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후 연예인이 입대를 하거나 기업 회장이 구속되는 등 알뜰폰 무단 개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번 검거 사례를 통해 휴대폰 비대면 개통 절차와 본인 인증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지난 4월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에 1,3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오랜 기간 총체적으로 보안의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이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입자들과의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초대형 해킹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과 2022년 6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거점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서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SK텔레콤의 내부망 보안은 허술했고 다수의 서버는 암호 설정 등의 기본적인 제한도 없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해커가 내부망에 침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유출 사고가 난 직후 법령이 정한 72시간 내 유출 사실 통지도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960만 원도 물렸습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입자들과의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 조정 시기를 더 지켜본 뒤 인하하겠다는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2차례 연속 동결인데 이번에도 가장 크게 고려한 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직접 잡을 순 없다면서도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기대를 자극하진 않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정책과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 조정 시기를 조금 더 지켜본 뒤 인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누적 1%포인트 인하가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오는 10월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 만큼 한미 간 금리 차 우려도 한층 완화될 거란 분석입니다.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추경 효과에 따른 소비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반영됐지만 건설 부진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탓에 1%대 진입엔 실패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3분기 성장률 반등 여부에 따라 1%대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반기 들어 미국발 고율 관세 효과가 반영되면서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미사를 보던 어린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참사가 벌어져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 2명이 숨지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사상자가 어린이였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미국의 공공건물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조기를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 새 학기 시작을 기념하는 단체 미사가 시작되고
15분가량 흘렀을 무렵 교회 창문을 통해 빗발치듯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So I was just at church and I heard something like really loud, like I thought it was fireworks in the church. And then I saw the shooting, and I was like, oh my gosh, I'm so scared. 8살과 10살 2명의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쳤습니다. 가까스로 총탄을 피한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벌집이 된 교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주민들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0발에 가까운 총성이 들렸고 안전하고 조용했던 일대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hocked. I said there's no way that could be gunfire. There was so much of it. So it was sporadic. It was a semi-automatic. It seemed like a rifle.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총격범은 소총과 산탄총, 권총 등 3종류의 총기를 모두 발사했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his was a deliberate act of violence against innocent children and other people worshiping. The sheer cruelty and cowardice.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공건물들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재 시간 27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가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의 범행 도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증오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총격범이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소총 탄창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오 문구는 총격범이 범행 전 온라인에 올린 선언문 형식의 영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국내 테러 행위이자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